실화, 가장, 주장, 대피셜, 기타, 우리 주변 인간들 이야기. 빵! 안녕하세요, 우준입니다. 오늘은 침대 축구 그리고 중동 수비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레바논과 아시아 최종 예선전이 있었죠. 예상했다시피 레바논은 수비수만 8명 정도 서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침대 축구를 했어요. 졸전을 벌이다가 결국 건창훈 선수가 골을 넣은 이후에 침대 축구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가니 레바논도 수비 축구를 풀고 공수로 오가는 그런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코어 차가 한 점이라도 남에 일단 지는 거니까 우선 수비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리 전력이 약한 팀이라고 해도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면 3위 전략을 쓴다거나 수비수만 6명, 7명 이렇게 서 있으면 공간이 너무 촘촘해요. 예전 초등학교 점심시간 때 하던 떼거리 축구랑 비슷하게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메시나 손흥민이 와도 방법이 잘 없어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란을 겨우 이겼습니다. 수비 축구로 나오면 사실상 정말 힘들어요. 그걸 영국에서는 버스 세운다라고 하는데 뚫으려면 계속 유효 슈팅만 날리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다 하나 삐걱하면 들어가는 거고 촘촘하게 잘 막으면 무승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방법 없이 계속 후들겨 차는 것밖에 없겠죠. 감독 전술이고 뭐고 어떤 팀이든 상대방이 수비 축구로 나오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후들겨 차는 것밖에. 메시도 결국 후들겨 차다가 손흥민 존에서 중거리 슛으로 이란에 박살냈죠. 사실 저는 수비 축구 가지고는 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루하긴 하지만 저것도 일종의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침대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말 같지도 않은 비매너적인 그런 행동이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시행을 했던 거예요. 그냥 이제 전술이다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예전 이탈리아 축구도 보면 되게 더티하게 했었죠. 꽃 잡는 거는 예사고 심판 몰래 선수 얼굴에 침을 뱉거나 필요 이상의 거친 플레이, 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상대방을 도발해서 퇴장 유도하기 그런 방법들을 썼어요. 굳이 따지면 한국도 태권 축구를 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비매너 논란 거리면서 축구할 거예요. 침대 축구에 당했다. 그래서 월드컵 최종 예선 탈락 이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상대방이 침대 축구로 나오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쓰는 게 맞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침대 축구로 나온다. 그럼 눕던 말든 그냥 공격하면 돼요. 다들 그걸 비매너라고 하죠. 근데 침대 축구 자체가 비매너인데 거기에 매너 있게 대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심판이 중지시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공격하면 됩니다. 보통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시합을 중지하고 볼을 밖으로 빼죠. 그럼 상대방 또 매너 있게 다시 볼을 우리 편에게 줍니다. 이런 게 매너 축구예요. 하지만 이런 건 룰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매너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에 지지는 않아요. 단지 욕을 먹을 뿐이에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침대 축구 하는 거 보면 다들 비매너라고 하죠. 비매너는 비매너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지를 말던가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그냥 슛 때리고 골 넣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볼이 나간 상태에서 시합이 중지된 상태에서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밖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이건 심판의 재량이긴 하겠지만 누워있었던 만큼 시간을 더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5분 누워있었다. 그럼 그냥 넉넉하게 10분 추가 시간을 줘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대방 또 이런 게 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농구처럼 경기가 스톱되면은 시간도 스톱해놓고 경기가 플레이되면 그때 다시 재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침대 축구 한다고 누워있고 그런 걸 다 맞춰주고 있습니까? 이제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1, 2년 된 그런 일도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고 그럼 그냥 심판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휘슬 안 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심판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일 뿐이니까 상대팀으로서는 또 다른 전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침대 축구라는 게 교묘하게 룰을 피해서 승리 또는 무승부를 노리는 그런 것들이죠. 지고 있는데 누워서 해죽거리는 그런 인간들은 없습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는 이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력으로는 이기기가 힘드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도 월드컵 본선 가서 침대 축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팀을 상대로 수비수만 8명 세워서 무승부 전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말이에요. 독일, 스웨덴, 멕시코 이렇게 나오면 스웨덴이랑 멕시코를 상대로 1승 1무 정도 했다. 그럼 독일은 수비수 8명 세워놓고 무승부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떤가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한국은 수비수를 다 세워놔도
꼴먹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면 중동 국가들이 생각보다 참 수비를 잘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상대방의 침대 축구를 깨기 위한 방법은 선제골입니다. 하지만 수비 축구로 나온다면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이 들어 누울 건데 거치게 나가자는 거예요. 카드만 받지 않을 수준으로 그냥 애들 밀쳐가지고 다 조져 놓는 거예요. 태클도 깊게 하고 공중볼 경합할 때도 거칠게 하고 부상당해서 실제로 밖에 계속 누워있도록 말해요. 그럼 교체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이 비니까 공간이 좀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수비 축구, 침대 축구는 거칠게 해서 부셔버려야 됩니다. 그럼 중동 애들이 또 이러다 내가 진짜로 병원 침대에 눕게 생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침대 축구 하기도 겁이 날 거예요. 그냥 거칠게 밀어붙여서 박살을 내 버려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너는 무슨 매너입니까? 그냥 다 때려 부셔서 골 넣고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경기가 진행이 되죠. 이상 우주인이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기원하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샹.